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에서 ECM 본부를 맡고 있는 유승창 상무입니다. 먼저 2023년 IPO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더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IPO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 IPO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는 IPO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 건수는 102건이었고요. 전년 155건 대비해서도 감소를 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전인 18년과 19년 수치보다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공모 건수는 70건, 공모 규모는 15.1조 원이었습니다. 공모 규모 면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할 경우에는 2.9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모 시장은 하반기부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공모주 투자 분위기는 지난해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 공모주 투자 분위기는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관 경쟁률도 지난해 836대 1에서 올 1분기에는 1077대 1, 청약 경쟁률도 747대 1에서 881대 1, 그다음에 확정가 비율 역시 95.7에서 104%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모주 평균 수익률도 21년이나 22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가 수익률은 78.1%를 기록하고 있고요. 1개월 평균 수익률도 130.3%로 공모시장 최대 흥행을 기록했던 21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22년 1분기까지 흥행 기조를 이어갔던 이제 IPO 시장이었는데요. 22년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노출되면서 다수의 대형딜들이 연기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올해 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 이상 상장 기업 11개 종목을 사례로 봤을 때 기간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 종목이 7종목이었고요. 100대 1 이하는 3종목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기술 및 수급에 유리한 소규모 업종 중심의 공모주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IR 성과나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IPO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IPO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고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적 요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입니다.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따로 챕터를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1980년대 말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지만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긴축이 연내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의 하반기 개선 전망을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영국 등에서 이제 은행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회복 탄력성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경기에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었는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피크아웃을 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는 작년 말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세 그리고 공급망의 지속적인 개선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3%대의 물가 상승으로 진입할 것으로 저희
KB증권 하우스에서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플러스 성장률 이후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1.0%, 내년에는 0.7%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초과저축 부분이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임금소득 증가세 둔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서 긴축적인 금융 환경으로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그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과거 약 10년에 걸쳐서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채 부담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인데요. 한국 경제는 하반기 이후에 수출 중심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 내년에는 2.2%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됐었던 무역 적자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IT 경기 회복이나 원화 강세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 조합에 따라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실질 실효 환율 경우에도 연말로 갈수록 달러 약세 그리고 한국 수출 회복이 더해지면서 올 연말 1,240원, 연평균으로 1,240원, 연말에는 1,170원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시장 쪽인데요. 저희 KB증권 하우스뷰는 올해 코스피 타겟이 2,800포인트입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반등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런 증시 반등의 주요 근거로는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점도 3.8%였음을 감안을 하면 이익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선행 EPS MDD 역시 침체 수준에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투자자 예탁금이나 신용공여 잔고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원 규모입니다. 2020년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신용공여 잔고는 투자자 예탁금 대비해서 감소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지표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급등한 바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연초 증시 반등이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면서 예탁금과 신용공여 잔고가 모두 1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동성 측면에서 IPO 시장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이 지금 계속 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가격 제한폭 확대안이 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도입되었던 표준 기술 평가 모델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은 이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대한 규정 그리고 대표 주관 회사의 모범 규정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먼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 제시 및 초과 참여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수요 예측 시에 주금 납입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과다 신청 등 허수성 청약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시 이런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개선안으로는 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서 주관 회사가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금 납입 능력은 크게 이제 고유분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신탁분의 경우에는 이제 참여 위탁 자산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확인 방법으로는 고유분의 경우에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그리고 신탁분의 자산 총액은 과거 3개월 동안 참여 3개월 동안에 이제 평잔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그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주금 납입 능력 초과 시에는 해당 건에 대해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 행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 발생건으로 단순 착오나 오류의 경우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가정에서 제재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 공개부터 적용하는 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 연장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행으로는 지금 올해 말까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과 벤처기업 투자 신탁에 우선 배정했던 부분들이 일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이런 이제 우선 배정을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 IPO나 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 신탁 배정 물량 중에 5%를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이전하게 되는 쪽에 이제 안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성실 수요 예측 제재 관련해서도 지금 보다 이제 의무 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등을 일부 정비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주간 업무 등의 모범 기준 개정안도 이제 계속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의 한 축인데요. 먼저 IPO 수요 예측 기간 연장을 권장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수요 예측 기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IPO가 2영업일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안에는 이제 내실 있는 수요 예측을 위해서 수요 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행회사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경우에 수요 예측 기간을 단축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 가격 미제시 기간에 대한 이제 공모주 배정 금지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수요 예측 시에 공모주 가격을 미기재하는 관행으로 인해서 이제 공모주의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한 기여도도 없이 이제 공모가 인상을 야기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개선안에는 이제 수요 예측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주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제 우대해서 공모주를 배정하는 이전 그런 상황인데요. 개선안에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일이라든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든지 IPO 기여도에 따라서 이런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이제 가격 제한권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후에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된 안에 따르면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별도의 시가 가격 절차 결정 절차 과정이 없고요. 그냥 공모 가격을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 폭을 기준 가격의 60에서 400%까지 확대를 적용을 해서 뭐 따상이라든지 따상상 이런 이제 폐단을 없애겠다 이런 아니고요. 코넥스를 제외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오는 6월 26일부터 이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기술 평가 도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2005년 기술특례 상장이 도입된 이후에는 2014년까지 거의 그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부재했었습니다. 연평균 2개 내지 3개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2014년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2017년에 성장성 특례 상장을 도입을 했고요. 2019년에는 소부장 특례를 도입하면서 2018년부터 이런 기술 성장 기업 상장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제 계속성 측면에서의 질적 심사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매출 시현 가능성 비중이 비교적 높은 비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과 22년에는 이 비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거의 7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기존 기술평가 제도에 있어서 평가 항목 간의 중복, 그다음에 상충 모호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좀 미흡하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업종 특성에 따른 평가 관점 다각화가 부재하다라는 면이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관의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도입된 건 이제 기술평가 모델이 좀 개발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평가 항목 간의 이제 뭐 중복이나 상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 소항목을 기존의 35개에서 15개 항목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배점 가이드라인도 도출을 하면서 신뢰도 제고를 좀 꽤 했고요. 그리고 기술별 특성을 반영한 이제 산업평가 지표와 기술평가 지표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업종별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개발 모델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선택 평가 지표 설정, 그다음에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이제 기술평가 모델 개발이 2월 달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평가 프로세스 개선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가 보고서 양식을 좀 표준화해서 표준 양식을 이제 거래소에서 제공하겠다라는 좀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관의 피드백도 다른 평가 기관들의 등급 분포 등을 제공을 하면서 피드백도 제시하는 그런 안이 좀 개선안이 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기관 및 평가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포상을 실시하는 것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KRX 전문 평가 제도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전문가를 선별해서 평가 인력 구성 원칙도 재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망과 동향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분기 이후에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IPO 시장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실적 시현 또는 기술 그리고 소규모 업종 중심으로 선별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도 올해 반등하는 가운데 경기 및 주식시장 회복은 이제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IPO 시장은 지금과 같은 선별적 회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적인 공모시장 흥행은 경기 및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까지 회복한 이후에나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